한진과 LS그룹이 공동의 적인 호반그룹에 맞서면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가는 중입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도 협력입니다만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때 서로의 뒤를 봐주기로 합의한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이걸 화이트 나이트, 백기사라고 합니다. 중세 아이반호우의 전설에서 성에 갇힌 세력을 구하러 온 외부 지원군이 하얀 망토를 둘렀던 데서 비롯됐다. 이런 설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한진과 LS를 우리 언론들은 백기사 동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반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벌써 18%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토종사모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이미 치렀던 한진으로서는 섬뜩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최현태 회장 개인 지분이 20%로 호반과의 지분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비책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호반은 계열사인 대한전선을 매개로 LS전선과 특허권 분쟁을 겪어왔고 또 LS그룹 모회사 지분 3% 가까이를 매집해서 LS 역시 호반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진과 LS가 공동의 적을 두고 손을 잡은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문제는 서로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EB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가 가진 상장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같은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교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주식연계증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약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발행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유무상증자를 통해서 우선 인수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전환사채는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사채입니다. 근데 교환사채는 이 인수회사가 보유한 상장 주식하고 바꾸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모두 주식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 경쟁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교환사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덜 활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행회사라든가 인수한 회사가 짬짬이다, 서로 짜고 친다, 이런 인식이 커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죠. 왜냐하면 보통 무이자 혹은 아주 저금리 표면금리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 나중에 바꾸게 될 주식 가격이 뛰는 것 말고는 딱히 기대할 만한 투자 수익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진과 LS가 맺은 교환사채 발행 협의도 좀 살펴보면 5월 16일 LS 측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대한항공 상대로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 의결을 했는데요. 대한항공이 보유한 자사주, 그러니까 전체 지분 기준으로 한 1.2% 정도라고 하는데 이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항공이 자사주,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못합니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LS가 교환사채를 통해서 가져가게 되면 의결권이 생기죠. 우호 지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교환사채가 LS나 대한항공 소액 투자자들의 이해를 침해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요즘 언론에 쓰는 건 주주 가치를 희석시켰느냐 이런 건데 증시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참에 이번 교환사채 발행 조건을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표면 금리는 0%고 중도 상환 요구시 금리는 2% 복리입니다. 여기에 교환가액은 현 주가보다 1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 이상 뛰어야만 투자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소액주주와 시민단체는 대주주의 이해를 위해서 주주가치를 희석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다만 두 회사로서도 방어할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교환사채의 진짜 가치는 인수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교환한다는 점을 들어서 무이자 혹은 저금리에 대한 항변을 하고자 할 겁니다. 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꽤 장기간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환가액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실제 소액주주의 피해를 입힐지 혹은
오히려 이득을 안겨줄지는 향후의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든가 우리 증시 전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이 교환사채 발행 두 당사자는 자신들의 결정을 방어하려 할 겁니다. 뭐 결과야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진과 LS는 다급했고 이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이게 이 경영권 분쟁의 결론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